의료소송을 계란으로 파헤치기에 비유하는데요. 그런데 긴 시간 노력 끝에 일부 병원 과실을 인정받아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온 거는 이렇게 다 계산을 하니까 한 5천 그 승소한 데에 비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비용은 극히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 이후 3년간의 긴 의료소송 끝에 승소한 유정 씨. 그녀가 병원의 과실을 인정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2010년 남편은 옆집 축사일을 돕다가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빨리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수술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닷새 만에 남편은 폐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원인도 없이 하루아침에 사망을 해야 되는지. 유정 씨는 남편이 죽은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서를 다 이제 일단 모았어요. 사망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재판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조금 이제 병원 측에서도 서류가 안 맞는 거죠. 진료기록부에서 주치의 경과 관찰이 소홀했던 점을 밝혀낸 것인데요. 의료소송이라는 건 입증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이제 진료기록을 읽다 보면 사고가 터진 다음에 그거를 감추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기재됐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소송에 승소한 유정 씨. 하지만 그간의 과정은 그녀에게 끔찍한 기억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방암 판정까지 받아서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봄이 오면 사실 새싹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왜 못 오는지 사실 내가 지금도 그 마음이 자꾸 이제 우울증이 이제 이게 아직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 마음이 고통이 더 큰 거야 지금도. 네, 비록 남편의 황망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내긴 했지만 그것이 남은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주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의료소송은 한 해 1000건 이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정 씨처럼 승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분야와 감염의 위험이 있는 내과, 그리고 치과 순으로 분쟁이 잦은데요. 워낙 오래 걸리는 싸움이다 보니 의료소송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수년째 치과 병원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장윤삼 씨. 이기가 쉽지 않죠. 임플란트 2개 하고 그 옆에 신경치료 못한 것하고 위에 또 보철을 씌웠는데 그게 바로바로 이렇게 마무리를 안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현재는 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보다 좁은 면적의 임대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치과 가서 병원 받고 또 법원 다닐라 뭐 할라 계속 수입은 적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문제의 시작은 치과 치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몇 년째 이 치료를 받아왔지만 통증이 나아지기는커녕 발치를 하는 상황으로 악화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원장이 손해 사정 직원하고 저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2천이면 안 되겠냐고. 하지만 이 합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소란 피웠다. 1인 시위를 그 앞에서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훼손 딱 하니까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보상 대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죄로 벌금을 물게 된 것인데요. 150만 원이요. 네, 거기에 더해서 병원 측에서는 장 씨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채무 부존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막 CCTV 화면까지 확보하셨는데 겨우 이 편지 한 장 쓰신 거예요? 이 글 하나 쓰신 거예요? 전 몰랐습니다. 어떻게 아니 그리고 이 소송 할지도 몰랐습니다. 소송 준비를 못 하셨네요. 소송 준 게 아니라 뭐 법원에도 안 가봤고 경찰서도 안 가봤는데 뭘 압니까? 홀로 소송에 대응했던 장 씨는 결국 패소했습니다. 현재는 대법원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의료소송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적 대응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의료소송 기간 평균 2년 이상, 전문가들은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이제 좀 핵심적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건데요. 배상되어지는 금액이 너무 낮아요. 교통사고와 오금사고에서 배상되어지는 그 비율이 너무 현저하게 낮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료 선진국의 보상은 어떨까요? 영국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 국가가 무조건 보상을 합니다. 국가가 보상을 하고 의사한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어찌됐든 환자의 중심에서 환자는 일단 보호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과실의 책임을 비전문가인 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기 위해선 환자가 최우선되는 의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